직접 공부를 했어. 네. 그냥 부산에 났습니다. 근데 부산에 훨씬 났습니다. 1차부터 사람들 그래 했을 겁니다. 시계. 아까 전에 우리 저 갑배지기 신경훈이 얘기했듯이 3개월 퇴직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에 그냥 이렇게 대강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산점 있잖아. 공무원들 가산점 3점이 있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자격증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거 생각하고 지금 핵심 백문백답 이거 220회를 지금 나가겠습니다. 이걸 재단으로 좀 빨리 좀 끝낼 수 있든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페이지 불러주는 거하고 1페이지 차이 납니다. 1페이지 차이 나는데 지금 현재 부산입니다. 부산이고 220입니다. 근데 이거 들어가시 전에 예. 백문백답에 이거 동글배 표시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지금 중요도에 대해서 표시를 하신 것 같은데. 예, 하다가 지금 제대로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하신 것만 아니라도. 진도를 한번 나가볼게요. 나가가지고, 예. 원래는 제가 지금 백문 물어보고 백답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강의하다 보면 편집을 못해가지고, 편집하기 전에 강의하자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도 최근에 강의를 보면은, 강주 강의가 181부터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서울의 강의도 지금 보면 200, 201, 202도 강의가 있고, 최근에 어제 아래도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강의를 했는데, 이걸 보고 또 이게 왜냐면 우리가 처음 하는 사람들은 등급 판정이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이거 하고 나면 다른 게 왜냐면 1차 할 때 다 봤기 때문에 쉽게 또 적응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7페이지입니다. 저 같으면. 그리고 야, 승훈아. 너 이거 8가지 올린데 니 왜 9가지 올리냐, 인간아? 열량 포함해서 올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가 연락이 다 포함된 게 하나가 총량이고 칼로리고 밑에 종류는 8개잖아. 이거 읽어봐, 8개. 내가 맞을걸? 내용 열량 빼고 칼로리는 110 빼고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잖아. 그래서 그 맞잖아요. 나 9개 올렸어, 열량. 열량 포함해 9개. 네. 안에 밑에가 다 합해가지고 열량이 총열량이 있는데 8개를 포함된 게 총열량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쓰라고 제가 쓰라 해라고 9개를 다 적어놓은 거야. 그 원래 총열량이 들어가고 우리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지, 총열량 빼야지. 열량 빼고. 네. 총열량 8가지를 합해가지고. 아니 그래서 나는 저거를 애울적에 연락에 탄. 그것도 괜찮네. 연락에 탄. 단지에 트랜스포머가 트랜스포머가 콜라를 담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연락에 열량, 예? 그다음에 나트륨, 그다음에 연락에 탄수화물, 예? 그다음에 연락에 탄. 요거 저거 진짜 되게 괜찮네. 예, 연락에 탄. 그다음에 이제 단지에 단백질, 지는 지방, 단지에 트랜스포머가 지방하고 그다음에 포화지방, 트랜스포머가 콜라를 담다. 콜레스테롤. 네, 그래 8가지 내왔는데. 맞네. 네, 뭐 한 가지네. 열량. 하여튼 뭐 있어요. 하여튼 보면은 말 되네. 그리고 요거요. 그래서 이제 열량은 제외하면 되지. 8개는. 그렇게 8개인데 한 가지는 뭐지? 열량, 그러니까 총열량, 요 합친 총열량. 열량이 총 합친 건데 아까 선생님도 열 포함해서 9가지니까 당류도 여기서 들어갔어요? 나트륨, 당류. 당류가 그러니까 연락에 탄 단지가 단지에 단백질하고 담다를 이제 그게 이제 당류예요. 당류. 예, 담다 마지막에 그럼 그걸 갖다 되네. 당류해가지고. 아니 어떤 방법이 외우십시오. 그리고 이게 8가지도 있지만 이거 바코드 13자리가 이럴 때 놓은 겁니다. 올해 이제 이럴 때 바코드 놓았지만 올 유통법에 보면 이름 추적관리 소금에 이거 바코드가 10자리입니다. 그리고 일반 수산물은 13자리거든요. 이걸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6자리 하고 4자리 해가지고 앞에는 연도고 뭐 출하 순서 있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유통법 요 기간까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바코드. 7페이지 들어갑니다. 7페이지 보면요. 여기 이제 알다시피 이제 포준고객법입니다. 포준고객법은 법 5조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법 5조에 들어온다.
5조에 들어오면서 그 5조의 목적이 뭡니까? 상품성 향상, 유통능률 향상, 공정한 거래. 이게 놓으면은 서술형이 놓은다 그러면 이걸 먼저 적어주고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장고객 부분을 해수부 장관은 정할 수 있다 해가지고 포장고객과 등급고객으로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등급고객은 지금 여기는 17페이지까지는 제3자가 아닌 가공업자, 수입업자가 또는 특산물업자가 만든다, 특산보통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때는 포장고객, 등급고객이 나왔으니까 뒤에가 지금 적으라고 놓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간단하지만 그냥 포장고객이란 거래 단위부터 해가지고 포장 치수 등등이 있다. 빵꾸 내가지고 1집짜리가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 등급고객이란 품종별 따라서 크기 색대가 따라가지고 품질 구분이 필요한 특상 보통으로 한다. 이렇게. 이것도 지금 빵꾸 내가지고 낼 수도 있는데 거꾸로 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포장고객 안에서 거래 단위가 넣었습니다. 거래 단위를 뺀 게 밑에입니다. 거래 단위는 마리수를 말하는데 무게를 뭐 제외해가지고 포장 같은 용기 빼고 마리수 무게다. 그래놓고 포준거래 단위를 뺐습니다. 이럴 때 놓은 거죠. 문전, 문어와 전어가 3, 5, 10, 15, 20kg인데 그럼 이걸 보면은 얘 문제가 포장고객, 등급고객이 안정화 했을 때는 포장고객에 따른다. 이른바 유사 포장고객에 따른다는 말도 있었고 그리고 5kg 미만의 최대는 또 상거래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외적인 구성이 있습니다. 이거까지는 서술행 쓸 때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 밑에 이제 포장 고객에서 거래 단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포장 치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그대로입니다. 포장 고객은 거래 단위, 포장 치수, 재료, 방법, 설계, 지시사항, 포시사항까지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쭉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거래 단위. 그러고 나서 거래 단위는 포준 거래 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선호로가 있고 표류가 있는 겁니다. 그 카페도 있고 다 있으니까 보고요. 그 다음에 포장 시수는 길이 넓이가 허용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2.5로 한다. 이래 됐죠. 저 밑에 그 높이하고 그 저 세로가 아닙니다. 가로 세로가 아닙니다. 길이 넓입니다. 이게 포주말이에요. 포주말. 그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거 안 하면은 가로 세로 적습니다. 시험장에서. 그 다음 이제 포시 방법입니다. 포시 방법에는 이렇게 스티커로 탁 붙이는 거죠. 붙이면서 이거는 우리도 이거 시험 때 공부했지만 빵꾸를 떼우면은 뭐 산지를 뺄까 품목을 뺄까 1.1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림을 좀 그려놨고 여러분 어디를 할까? 생산자 단체인데 생산자만 여러분 틀린 거죠.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고 무게는 포시한다 이런 게 고민도 해주시고 그 다음 밑에 이제 그 10번, 11번이 있죠. 포준고객의 특례입니다. 포장하고 등급고객이 포준고객 범위 안에 있으면은 유사 품목에 사용한다. 이 조항하고 아까 5kg 미만 최대는 상거래에 따라 한다. 이게 지금 예외적인 사항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왜? 스타트 할 때 그 농수산물 법령 5조가 해수부 장관은 유통효율 등등을 하기 위해서 포준고객품을 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단서 구성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그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등급고객입니다. 등급고객은 상품에 따라가지고 수산물의 특성이 품종별 특성에 따라가지고 품종별 특상 보통을 한다. 그러면은 17페이지까지는 다 등급고객이 특상 보통이라는 겁니다. 항목과 특상 보통으로 나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고냐? 이거 부고도 안 나왔거든요. 부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보면은 등급고객은 특상 보통으로 한다 했는데 위에 항목 옆에다가 특상 보통 상을 빵꾸 내놨습니다. 빵꾸 내놨다는 거 지금 유치하죠? 근데 일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론적으로 생각해보면은 특상 보통으로 하는 게 등급고객인데 근데 처음 볼 때는 특상 뭐였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17페이지까지 다 보면 특상 보통입니다. 잘 보십시오. 17페이지까지가 다 특상 보통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제3자가 아닌 특산물 만드는 사람, 가공업자, 수입업자, 그리고 유통업자가 이렇게 지켜달라는 겁니다. 여기는 보관온도고요. 아까 말씀드린 보관온도와 중심온도가 나왔지만 그 다음에 지금 어렵게 낸다 치면은 부고가 나왔습니다. 부고는 왜 중요하냐? 그 원산지 부분도 뭐 항태하고 뭐죠? 말린 것 항태하고 뭐는 그 포시하는데 이제 항태하고 뭐가 있어? 부고 맞아? 항태 부고야? 항태 부고는 그 원산지 포시 안 해도 됩니다. 말린 거는. 근데 얘는 부고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목도 딱 해가지고 항목을 적어라. 공통구격
구분해가지고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고는 참 원산지 포시 대상도 되고 하니까 포시 대상에서 져야 되는 거니까 고민도 해보시고 김용희 시험 때 원산지 포시를 제외하는 그걸 설명해라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젠가 서울에서 강의한 것도 들어보시면 있는데 그때는 저는 간세법으로 적었는데 벌크 상태라든지 직수입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된다고 했는데 항태와 북어 말린 것도 원산지 포시 안 한다. 지금 같으면 그렇게 적었을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생굴도 있고요. 포장 단위부터 다 있습니다. 쭉 넘어가면 됩니다. 이거는. 계속 감을 익히십시오. 그러고 나서 감을 익히시고 고막 형님 13페이지입니다. 저는 형님은 12페이지인데 고막 중간에 고막이 있거든요. 형님 지금 댁이 고막 만드는 동네입니까? 꼬막 만드는 동네예요? 저는 꼬막 만드는 동네 가봤어. 그 바다. 꼬막입니다. 형님 좋아하는 거는 꼬막부터 보여야 되는 거예요. 불교니까 꼬막 고음 쪽에 꼬막부터 보는 거예요. 특산 보통 한 개 크기 센치, 혼입률, 선상 죽은 폐가, 그리고 공통구격. 답은 밑에 답이 어디 있죠? 위에 답 있나? 답이 없어요. 답이 없네. 예, 찾아가 주십시오. 답을 만들어야 돼. 답을 만들지 진짜 답이 없네. 3 이상, 2.5 이상, 2 이상, 5 이하, 3 이하. 네, 이거 답 좀 정리해가지고 여기 있어. 넘어가겠습니다. 새우젓 같은 것은 아까 바로 식품이니까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쪽이든 이쪽이든 같이 좀 봐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새우젓 같은 건 정밀항, 액젓의 정밀항 20%가 돼야 된답니다. 그런 것 특징을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냉동 오징어입니다. 오징어는 아까 말씀대로 자 여기 냉동 오징어 등급 판정할 때는 특산 보통으로 하는데 나중에 제3자가 오징어를 할 때는 몇 단계입니까? 그때 등급 판정할 때 오징어 맞나? 맞을 건데. 오징어 아니네. 그거 아니고 마른 김을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징어는 그 등급 판정을 만드는 가공업자는 특산 보통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항목이 한 6개에서 보면 빵꾸로 내가지고 한 1점짜리가 놓을 것인가 아니면 이제 보관 온도가 있으니까 보관 온도로 놓을 것인가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만들 때 그 예시를 만들었습니다. 수산물 품질관리사가 법인을 만들면은 라이센스를 해가지고 법인에서 파견을 해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 회사 고용으로 할 것이냐. 고용으로 하면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따지보면. 그래서 법인에서 라이센스 시각으로 파견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분배하는 식으로 만들어야 라이센스입니다. 따지보면. 그렇게 해주면 좋고요. 그렇지만 그 가공업자라든지 수입업자한테도 가가지고 수산물 품질관리사가 106조 2항에 따라서 등급 판정이라든지 이런 걸 컨설팅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문제를 낸 겁니다. 이거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봐가지고 옆에 있는 박스까지 봐가지고 몇 등급이냐 이런 식으로 1회부터 2회부터 한 문제에서 계속 나왔거든요. 물론 그거는 제3자 입장에서만 나왔지만 몇 등급이냐 누님 이거 박스 문제 이해 갔습니까? 예. 그럼 됐습니다. 누님 이해하면 다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법을 볼 때 용어 정의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고시입니다. 고시고 법에 대한 어떤 그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용어를 바꾸면 안 됩니다. 신성 냉장품 10도 김용희 시험 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냉동품 동결시킨 거지 냉동시켰다 이런 말도 되지 않고 마이너스 18이 들어가도 안 되고요. 건조품, 염장품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천도 있습니다. 뒤에 그런 용어를 정확하게 좀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수익검사 그림 있죠. 이게 지금 그림입니다. 그림 있죠.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 이게 등급규격 수산물 종류별 등급규격에 그 별표 5에 의해 10조 요거인 거. 몇 페이지? 아니 지금 이제 우리가 방금 북어부터 쭉 넘어왔다니까 멸치하고 이런 넘어왔는데 그게 딱 10가지거든요 지금. 북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그럼 10가지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더 있는 건지 감미역까지 해가지고 아니 지금 현재로 10가지만 법에서 지금 저 해수부 장관이 그 할 수 있다 했으니까 나머지는 아직 포준화가 되지 않았죠. 표준화가 안 된 거예요. 할 그렇죠. 수는 이제 있는데 나중에 이제 법에서 계속 추가를 시키면서 국민한테 권고를 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꾸 학대를 시키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등급 규격이 정해진 거는 10품목 그렇죠. 뿐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범위가 얼마 안 되네요. 예, 그래서 이것도 10가지를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게 앞에서는 고민이 놓은 돼요. 거는 아까 전에 그 책에 보면은 선으로 하고 배로 해가지고 지금 저 포중국의 그 등급이 쫙 있잖아, 그죠? 예, 예. 자, 그게 지금 올해 1회도 놓았기 때문에 1차에서 놓았기 때문에 어떻게 놓을 것이냐 이걸 이제 고민해가지고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아래 부사가 서울에서도 어떤 형님이 문제를 하나 내면서 형님 사진 찍어서 올리세요 그러니까 야 이거 놓을 것 같는데 아니 놓을 것 같은 거 올리는 거 아니냐고 주춤주춤하면서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공부하면서 예상 문제를 올리다 보면 진짜 놓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달 지나면 다 버립니다. 다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예상이 된다는 문제를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내면은 그게 기억이 남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몇 개가 걸릴 거예요. 그래야지 지금 내가 이거 논다고 집안에 주머니가 있잖아요. 그러면 남하고 같이 이렇게 가지도 못하겠지만 우자도 부산이나 수원이나 앞서가는 팀에서 정보를 주잖아요. 다른데 후발주자들도 계속 올려주고 계속 이렇게 호응을 해줘야 그쪽에서 정보를 주지. 논다고 지는 숨기면 그거 남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남들이 다 바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올려줘가지고 해야 공부를 해갖고 그러고 나서 같은 동기가 되면은 같이 믿어야지. 나만 시험 때 혼자 돼가지고 뭐 할 건데요. 아직까지 252명이 놓았는데도 아직 법인도 못 만들어 비리비리 하고 있는데 혼자 돼가 뭐 할 겁니까? 이건 자격증 혼자 돼가 안 될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사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같이 올려가지고 하십시오. 어쨌든 이번에는 많이 떼야 되겠네요. 한 300명 이상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니까 저는 이 그림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저 그림이 어딘가 있을 겁니다. 1차 책에 있을 겁니다. 157쪽에 있어요. 예. 1차 157쪽. 네. 1차 157페이지 한번 내보실래요? 이거는 아까 전에 그 전처리하고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봐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전처리 파트하고도 되고요. 17페이지에 보면요. 수입검사, 형님 같으면 더 알겠죠. 수입검사를 딱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가공하고 비슷하다 생각해요. 수입을 하는데 일단 들어오면 서류 검사를 하겠죠, 우리가. 물건을 보고 컨테이너 왔니? 하면 간세청에서 먼저 들어가는 거고 식약청에서 먼저 들어갑니다. 이제 정부 비축이라든지 뭐 갖는 검사를 하든 뭐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식약청에서 먼저 봐가지고 서류 좀 갖다 줘. 그러고 나서 서류바가 안 되겠네. 갖는 검사 하자. 또는 정밀 검사 하자. 또는 추출해가지고 무포장이라든지 발치해가지고 검사하자라고 도전합니다. 동시에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검사를 해보고 뭐 나니까 식약청에서 오케이 사인이 나면은 간세청으로 넘어옵니다. 간세청에 넘어가지고 간세 내고 또는 FTA 따라가서 간세를 혜택을 받는 대로 클리어 시켜주면은 수입신고 필증이 됩니다. 수입신고 필증을 가지고 하면은 그 하주가 지 물건이 돼버리니까 국내 가공을 하든지 판매가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안 돼버리면은 중간에 폐기로 해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아니면은 반송을 시킨다는 이런 말을 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수입할 때는 수입 수출을 말을 했지만 북한하고 관계돼서는 남북 고려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이다 보니까 수출 수입이라는 개념을 쓰는 게 아니고 반입 반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밖으로 뺄 때는 반송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런 용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쓰더라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북한에서 물건이 수산물 앞으로 우리가 평화롭고 한다고 하면은 수산물 잡는 능력도 많이 올라가겠죠. 굉장히 비전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수산물 잡는 거 100년도 후에까지 잡고 이러면 그게 꽃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 그래도 북한하고 관계돼서는 반입 반출 용어를 정확하게 좀 교수들은 우리는 공부할 때 저같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용어를 쓰지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교수들이 모를 것 같죠? 압니다. 절대 교수를 쏘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그게 전공이고 평생가는기 때문에 속이면 안 됩니다. 왜? 5개. 왜? 이거랑 다른 점. 그럼 아닌 거 좀 밑에 잘렸겠죠. 국내유통 그다음 밑에 국내유통 사후관리 빠진 거. 아니 이거 잘린 거야. 아니 여기 없어요. 이 책 없어요. 근데 사후관리가 있어요. 아니 근데 국내유통 계획 없어도 되는데 사후관리. 이게 보면은 식약청에서 유생법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는 교재에 있는 거라고. 사후 관리 해야 됩니다.
사후 관리 적으라고 사후 관리. 14 해가지고 그 밑에 네모에 사후 사후 관리. 관리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사후 관리 해가지고 예. 그게 저 제대로 가는가. 아니 이게 지금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왜 이거 국내 유통인데 사후 관리를 해야 되냐면은 14년에 14를 했어요? 예. 아시다시피 들어오는 모든 수산물을 검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우리 거기 책에 보면은 그 뭐 몇 톤 이상이면은 몇 채찌지면서 몇 개 빼가 와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후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만 쓰면 형님 안 되지. 가랑은 아니야. 예?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 사후 관리가 보세요. 우리가 배우는 원산지 문제도 있잖아요. 이게 들어올 때 원산지도 붙어 왔을 것이고 형님 말대로 식금에 대해서도 검사를 해가 사후 관리 해야 될 거고 유통에 대해서도 유통 관리도 해야 될 거고 다 관계 다 됩니다. 근데 사후 관리를 안 해버리면은 들어올 때는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들어와서 돌아서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네. 네. 그런 문제도 있고요. 왜 그런 거하고 다 관계되는 겁니다. 사후 관리는 모든 법을 생각할 때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편집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자 시각입니다. 자, 제3자 시각인데, 그건 뭐 서류검사, 감정검사, 정밀검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하고는, 형님은 17페이지일 겁니다. 맞죠? 네. 같이 불러주세요.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문제 13? 여기, 검사, 형님. 검사기잖아. 15페이지. 예, 형님은 15페이지가 되네요. 형님 언제 샀습니까? 이거 작년에 샀죠? 아니죠, 올해. 올해 저하고 색깔이 같네요. 아닌데? 그럼 니는 몇 페이지인데? 저 16. 그러니까 이제 페이지가 다르네. 17. 이거는 저 출판사에서 저 주문을 받아가지고 하나 찍다 보니까 날아가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래요. 편집을 제대로 못 해갖고. 일단 이거부터는 수산물 가공품인데 그냥 넓게만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중심온도라는 말을 들어가면서 제3자 시각이라는 거예요. 제3자는 아까 말대로 88조 검사, 그리고 91조 검사관, 100 그리고 뭐 98조 검정, 그리고 100조 검정기관, 그러고 나서 106조 수품사까지 제3자입니다. 그러니까 법체계를 잘 보십시오. 법체계 처음에 보면 정의나 목적이 있고, 그 다음 3조는 심의회가 있고요. 그 다음 5조가 포준국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조가 특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다 보면 32조 지리적 포시가 있죠. 특산물하고 지리적 포시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권리를. 그러고 나서 그거 한참 하다 보면은 43조, 44조, 45조 아까 전에 모심판, 지수심판, 거절심판이 있었죠. 그거 지나고 나면 뭡니까? 특산물도 만들었고요. 심의도 했고, 특산물 했고, 지리적 포시까지 했어요. 나름대로 어떤 폼이 되고 나니까 이제 LMO를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6조 유인자 변형에 대해서 LMO가 들어가는 겁니다. LMO 하고 나니까 또 가만히 있으면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뭐합니까? 아니 LMO는 문제고 우리도 안전성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자 해가지고 60조부터 안전성 검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60조부터 검사하고 나면 그 다음 뭡니까? 유해요소 중점 관리라든지 또 기존의 유해 관리를 하자는 겁니다. 이제 해수부 장관이 그게 69조가 기존의 유해 관리 요소가 들어가고 70조가 유해요소 중점 관리를 해가지고 햅삽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71, 72조가 지정예획을 들어가면서 지정해군 해수부 장관이 하지만 수산물 바다에 대해서 누가 합니까? 여기에 기장이 있는 팀에서 하잖아요. 수산과 그래서 기장이 있습니다. 연수를 받으면 그 옆에서 연수 받았어요. 우리 또요. 저 옆에서. 그래서 저는 그 옆에 그 용궁인가 그거까지 연수 받으면서 아침에 새벽에 가고 그 바다 용궁사까지 다 가봤습니다. 하여튼 그게 있습니다. 그래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70몇 조가 지나고 나면은 88조 검사 91조 검사관, 그리고 98조 검정, 100조 검정기관, 그러고 나서 106조 수품사 직무 업무, 그러고 나서 벌칙, 그러고 나서 가태료,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 법체계가 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상황에서 준비를 하셔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어 아까 형님 말씀대로 검사는 낼 때 검사한다 쳐요. 검정은 수치를 나타낸다. 이 개념만 가지고도 계속 써보시면 됩니다. 이 가다 뭐 용어도 있으니까 그런 걸 몇 번 자꾸 정리를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용어 문제는 지금 정리하면서 거기 1점짜리라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1점짜리를 떠나가지고 그것을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서술형에서 개념이나 목적이나 의의할 때 딱 쓴다는 겁니다. 그걸 쓰자마자 교수는 눈에 딱 띈다는 얘기입니다. 왜? 남들 대다수가 안 씁니다. 제 강의 안 들은 사람은
못 썼습니다. 저도 공부를 해봤잖아요. 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해가지고 시험 낸다 생각하십시오. 쓰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갑자기 어떤 문제를 주는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문제를 적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훈이는 볼 때 키워드 있잖아. 아까 키워드를 그냥 적는 게 아니고 거기 핵심 단어를 키워드를 먼저 적으라고. 항상 내가 지금 앞으로 이 문제를 봤어. 적고 싶어. 뭘 적을까 쭉 프로세스를 봐. 그러면서 첫 줄에 적는 거는 이게 키워드야. 그게 키워드야. 니같이 법 조항 적기 그건 근거고 키워드는 아니야. 법 조항 근거에 뭐가 키워드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좋은 저장 같은 것도 보면은 하루나 서너 등등 돼가지고 그 관계돼가지고 수하고 품질 관리에 대해서 신선도를 보존한다. 신선도 보존 좋은 저장, 또 다른 말로 콜드 체인. 교수한테는 신선도 저장, 좋은 저장이란 말을 쓰는 것보다도 교수들한테는 콜드 체인. 뻥갑니다, 교수들. 교수들은 뒤로 갈라. 해수압을 적는데 그냥 해저드 어나리시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에 적잖아요. 교수들 뻥갑니다, 그냥. 정사는 몇 명 없을 겁니다. 그런 거 택을 쓰더라도 토탈 러버 키치라든지 이런 용어를 딱 써주는 거예요, 그냥. 어떤 그런 식으로 딱 교수들한테 예의를 갖추십시오. 뭘요? 안에 붙이면 안 되고 계속 써봐야 돼. 그 용어를 붙이고 쓰고 써봐야 돼. 그런 거 그 다음에 제3자 시각입니다. 서류건설 가는 건 전부 금방 했고요. 이게 이제 가공법의 검사 고시입니다. 고시인데, 이 고시가 보면은 쫙 보면은, 야, 고시가 나왔습니다. 이거 뭡니까? 해수부 장관의 고시입니다. 그러면 위에 농수산물 품질관리 법령의 법에서 위임받은 해수부 장관의 고시입니다. 해수부 장관이 정한다. 이때 따라가지고 만드는 게 고시입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러면은 위에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법령하고 법하고 일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개인이 못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바꿔면은 뭐 몇 년 공부하면 되겠죠. 냉동품을 아까 했고요. 신선했고요. 염장품. 자, 조미 가공품을 좀 정리하시고요. 올해가 어간유하고 어분이 있습니다. 이게 행정고시 기출문입니다. 어간하고 어유를 적어라. 개념부터 해가지고 적어냈는데, 우리 올린 것도 보면은 어분하고 어비를 통용해가지고 올린다는 게 있습니다. 정보란에 들어가면요. 페루에서 지금 정어리, 참치, 그러고 나서 멸치, 기름을 다 수입을 했습니다. 수입해가지고 통에다가 수입을 해가지고 우리 지성창고에서 그걸 가공회사로 갑니다. 가공을 해가지고 우유를 가공해가지고 호주로 수출을 한답니다. 그 통이 있습니다. 파란 통 어제 아래 올린 게 있습니다. 그게 어간유, 어유고, 어분, 어비 다 행정고시 기출문제고요. 그 다음에 한천에 대해서 이렇게 빵꾸 내는 것도 있지만 물리, 화학이 생물이 없습니다. 홍조류 중 다당류, 물리, 화학, 생물이 없고요. 어육전 제품, 어육류 게를 올해 준비한데 있죠. 게리 좀 포인트를 하나 했는데 오늘 수원에서도 지금 문제 올려가 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김병호 지부장이 지가 냈으니까 어육연 제품의 개념을 쓸 수 있을까요? 이거? 어육인제품이란 어육에 소량의 소금 부조를 넣고 갈아서 만든 고기풀을 가열 응고시켜 만든 탄성 있는 겔 상태다. 그러면 겔 상태의 개념, 어육인제품에서 탄생한다. 이런 말 정도는 놓을만한 거는 무조건 몇 분에 적어가지고 썩을 때 적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뱅통조림 있잖아요. 올해가 탈기가 논데 있잖아요. 그러면 탈기 이 개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검사 기준에 따르면은 용어는 이렇게 뱅통조림이나 간뱅에여가 수산 식물도 들어갑니다. 동식물, 간뱅에, 탈밀살, 냉각 등입니다. 등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 뒤에 뭡니까? 포장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탈기 앞에는 살쟁이가 들어가 있잖아요. 다른 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교수들은 등의 가공 공정을 거쳐 만든 제품이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위에 놓은 문제가 뭐냐면 신선 냉장품은 나왔습니다. 냉동품이 안 나왔어요. 그 용어에서 신선 냉장품은 기출 문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 용어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파트가.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포중 기준이고요. 바로 넘기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박스가 보면은 무포장하고 이제 간능검사의 포장과 무포장 단위 있잖아요. 이게 나왔습니다. 1톤 미만이 어떻고, 그리고 포장 단위는 어떻게 한다.
뭐 1차 체계 59페이지, 60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때도 나왔지만 작년에 나오고 지금 3번 정도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1차 59페이지, 56페이지 해가지고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르페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이 하르페루가 우리 때 시험 나왔습니다. 합불 판정입니다. 항목을 외관 활력도 선별해놨고 합격 기준을 적으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때는 이제 예니까지 실험이 안 돼서 안 상태 아닙니까? 붕ጭ입니다. 붕ጭ입니다. 아, 어떻게 적었는지는 몰라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지금 그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앞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합불 판정이라든지 등급 판정을 하고 있는 거하고 제3자가 하고 있는 거하고 앞에 가공해서 만든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합불 판정이 이제 이때 놓았는데 우리가 지금 시험 때겠지만 이 책에는 15페이지나 뭐 17페이지 사이인데 여기는 가공회사라든지 14조 특산물이라든지 수입자가 지금 지켜야 할 겁니다. 근데 내가 만들었는데 포준구역을 만들고 거래단위를 만들고 등급 판정을 했습니다. 등급 판정하니까 항목을 정하고 턱, 상, 보통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부고를 항목을 하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제3자 시각에서는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러고 나서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강호업자 수분자가 들어와서 등급 판정에 어드바이스를 할지는 몰라도 이 사람이 할 때는 뭡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턱이라도 아무리 상이나 보통이라도 하나를 끌고 갈 겁니다. 상을 끌고 가든 턱을 끌고 갈 겁니다. 이 사람 만들 때는 턱이라고 할지 몰라도 내가 판단할 때는 합의냐 불합격을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등급을 매기려고 그런다면은 아무리 지가 턱을 만들어도 이 턱에서도 1, 2, 3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강호업자가 아무리 턱이라도 내가 턱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턱을 하고도 합격이냐 불합격 들어갈 때는 불합격을 해야 될 거고 아니면은 등급을 매길 때 오목가사리부터 멸치 같은 게 오목가사리가 많은 김이죠. 많은 김이 5개입니다. 그리고 나서 멸치가 3개입니다. 그리고 오목가사리가 4개입니다. 그리고 나서 톳이 3개입니다. 등급이 이거 무조건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 자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제가 뒤에 놓으니까 턱을 지가 만들어도록 내가 합격이냐 불합격을 만들 것이고 그리고 또 뒤에 있습니다. 하기 전에도 많은 김인가 하여튼 그랬습니다. 많은 김은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멸치는 1, 2, 3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뭇가사리 한천은 우뭇가사리는 1, 2, 3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톳, 많은 톳이니까 톳이 있습니다. 톳은 1, 2, 3이 있습니다. 많은 김인가에 김은 5가지. 턱이 하나 있고요. 1, 2, 3 있고 그 다음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때 이게 나왔는데 등급을 매기라고 나왔습니다. 개념이 아직 없다 보니까 판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냐,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까지 판단을 했는데 적지를 못하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턱이 앞에 있는가? 이해 갔습니까?